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5월 1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자, 이번주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은 이제 부산경마하고 제주경마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예전과 다르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이제 너도나도 제주 경마에 대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야, 언제부턴가 이 제주 경마의 붐이 좀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강타는 지난주에도 제주는 상황이 났어요. 완벽하게 이제 퍼펙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 경마는 이제 레이팅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바람에 흔한 말로 스고스족, 정보족이 아주 전멸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세영이가 가면은 배당이 없고, 맞춰도 이제 큰 배당이 안 되죠. 문세영이 가면. 그리고 또 문세영이를 빼면은 올킬이 나와버려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넣기도 먹어도 찝찝하고, 또 빼자니 쏠랑쏠랑 들어와가지고 퐁당퐁당으로 거의 들어오니까 문세영이가.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없고, 이러다 이제 서울 경마 또 그나마도 소스 받는 사람들은 전멸돼버리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부산 제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소스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돈 따고 다 이병철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직업이 있으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게시판에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강타, 너는 조교도 안 보면서 무슨 전문가를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소 장사하면은 농사 짓는 데 가서 채소 갖고 옵니까? 예? 보면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농사 직접 지으시면서 채소 장사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소를 정육점을 하시는 분은 소를 키우면서 정육점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고기에 대해서 질도 잘 알고 어떤 시스템적인 걸 잘 알잖아요. 그럼 왜 남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직접 만화경 들고 가서 보시라고. 볼 수 있나? 그거 100년을 한번 보시라고. 그게 정확하게 봐지나? 그게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야, 이게 최고다. 아니, 푸주가라는 사람이 직접 소 키우냐고요. 채소 장사하는 사람이 직접 농사 짓고 쌀 장사하는 사람이 가서 농사 짓냐고. 아니, 말이 아닌 거를 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남을 폄하를 하고. 그 만환경 가서 직접 보시라고. 그러면 만환경이 정확한가? 분석이 정확한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남을 폄하를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남이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면은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우리 보러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돈 주십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아니잖아요. 저 돈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거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따라봐야지. 그거를 그냥 자기 무지한 거를 갖고서 그냥 남을 폄하를 하고, 그러니까 평생 돈만 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고치라고. 저는 예상가 해봐야 이제 나이 50입니다. 50 넘었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피 빨아먹겠냐고. 전문가들이 피 빨아먹는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피 빨아먹으면 얼마나 더 빨아먹겠냐고요. 그동안 빨아먹은 것도 많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경마를 하시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고지 듣지 않고 하면 평생 돈 잃죠. 자, 일단락 짓고요.
자, 지난주에 제주경마에서 제주교차 7경주였죠. 메인 승부였습니다. 그 경주는 단어름을, 그러니까 오버 항해병산의 단어름이 본예상 단통이야. 본예상 단통인데 항해병산이 이덕형으로 바뀌면서 제가 좀 흔들렸어. 일사 단통에 오놓고 일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메인 단통으로 그냥 완전 일주일 경마를 끝이 내는 건데, 이게 뚜껑 열리게 그게 또 잘못됐어요. 토요일 날은 완전 싹쓸이를 해봤어요. 제주교차 1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장항예상의 서부제일 단통으로 복성 7.6배, 쌍성 11.1배 단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경마 쪽의 제주교차 1경주에서 닝고의 마스터 첫 번째 승부처에 복성 4.1배, 여기에 또 12.6배 단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강불식의 남풍 10.4배짜리 딱 3마리로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근간에 강타의 고비당 제주경마 적중 내용은 검은그리제 제주검 59.9배 136.8배, 새벽노을의 천운성 38.4배 53.1배, 또 시무상의 백록장원 자 67.1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지난주에 부산경마는 후반부에 7, 8, 9, 10을 잡아내면서 완전히 또 몰아치기로 부산경마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제주는 뭐 완벽하게 승리로 마감을 했던 강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경마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반부가 좀 길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빵빠방! 자, 부산제 1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배당이 터질 것 같아요. 1경주부터. 이번에 오클라호마에서 미국산 외산마들의 경매가 있어가지고 마주와 조교사들이 그쪽에서 이 경매 쪽으로 갔던 그쪽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말을 좀 수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부산경마 쪽에 마주들이 많이 갔더라고, 이번에 서울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승부 의지 여부에 따라서 이변 연출도 상당히 노후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 말이 오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중이든 월말이든, 주중이 옛날에는 안정이고 월말이 배당인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왜? 때에 맞춰서 그냥 갖다 때리는 거야. 주중이 어디 있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주중이 어딨어! 누가 돈 갖다 줘, 월말이라고. 그냥 갖다 팍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먹고 보자는 거지 뭐. 때가 어딨냐, 먹어보자. 부산 1경주가 그래서 왠지 노림수의 마필이 하나가 가꾸시를 딱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제대로 딱 먹히는 거야. 그 마주가 이번에 또 오클라시티에서 또 말을 또 좋은 말을 하나 샀어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자료를 보니까 말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성불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어찌됐든 대고 안 되고를 떠나서 들이대보는 거지. 그러니까 말 자체의 능력보다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갖다 때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11번 비오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조금 내면 복귀는, 전경주 복귀는 누구나가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덜 갔다, 더 갔다, 내지는 잡았다, 땡겼다, 내지는 열심히 탔다, 뭐 사코나에서의 운영이 잘못됐다, 이런 건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다 보고 경마해. 전 그렇게 판단해. 기수도 보고 조교사도 봐. 그런 부분은. 하지만 그 마필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친구들보다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 비오질주는 주행검사 때가 오히려 자기 능력의 베스트고, 지난번 실전에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라서 이번 이전째를 맞이해서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박성강이고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 볼 수도 있지만 전 11번 비오 질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비오 질주 추천을 드리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9번 대호강자가 인기를 얻겠죠. 하지만 다 선행마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마필들이 선입으로 뛰고 어떤 마필들이 선행으로 인해서 불안한지를 알아야 되고 아울러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어떤 마필이 강한 승부의지를 보여주면서 승부를 때릴 것이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의 핵심입니다. 배당이 터질 수도 있고 강타가 완전히 깨부락지가 돼가지고 비행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경주고 아는 경주인데 승부를 안 할 수는 없죠. 틀릴 때 틀리더라도 가야죠. 내가 갈 길이 여기다 이러면 가야죠. 자, 부산 제 2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부족한 성장마가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항시 이변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 먼저 2번 우승체고입니다. 순발력은 부족한 마필이지만 종반 탄력은 괜찮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발력이 보여주지 않는 편성이지만 이번 편성에서 3번 라이언파크가 선행을 갑니다. 상대적인 선행, 아주 빠른 선행도 아니고 상대적인 선행을 가기 때문에 2번 우승체고가 갖고 있는 종반 탄력으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선행력만 좀 더 끌어내준다면 충분한 가능성 갖고 있다. 등짝이 불안하더라도 2번 우승체고로 가져가야 된다. 자, 3번 라이언파크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선행력이 아주 뭐 빠른 선행력은 아니지만 워낙에 이번 편성 자체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3번 라이언파크가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 시에 더 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물음표가 될 수 있는 마필이죠. 더 뛸 수도 있고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3번 라이언파크는 배팅권에 난처를 쉽게 되는 입상 가는 거죠. 자, 4번 이그라트입니다.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제시대를 개성을 시킨 걸 봤을 때는 편성 자체가 느리니까 이 편성에서 한번 때려보겠다는 강한 의지 표시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이그라트는 느린 편성만나 종반 뚝심으로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은 6번 미스틱 파크입니다. 이번 주는 강영권 마방이 좀 헷갈리게 좀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조교를 원래 빡세게 하고 출전을 해서 때리는 마방이었는데 지난주부터 보니까 조교를 덜하고 각다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패턴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쨌든 6번 미스틱 파크는 데뷔 후 2번의 견제에서 순차적인 경기력 성장, 선행력과 추임력이 일치되게 성장을 하는 마필은 파워가 보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마필들은 차기 경주에서도 무조건 더 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하는 게 일반적인 성장마 패턴입니다. 왜? 아직까지 힘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성장을 한다는 건 파워가 보강을 했기 때문에 6번 미스터 파크는 이 편성에선 데뷔전과 이전체의 능력차가 심한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많이 능력을 끌어내었다는 것도 그것을 능력으로 봐줘야 된다. 그런데다가 데뷔 후 2번의 경주 자체가 모두 1200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미스터 파크를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면서 후차으로서는 2번 우승체고 3번 라이언파크 4번 이그라트 요 정도 중에서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임패션드 마린이라 마필이다. 지난번 경주 때 종반 뚝심으로 멋지게 느린 편성 만나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1승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선행가 간 거 아니냐? 그 이전 경주는 어땠느냐? 데뷔전 때는 철저하게 탐색을 했고 지난번 이전째에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8번 임패션드 마리는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7번 스페이스킨입니다. 기복이 좀 심하죠. 지난번 경주 때 실질적으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 선행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도 않았는데 전반 달리기 급격하게 하강을 하면서 너무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평균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7번 스페이스킨이 가장 그래도 나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7번 스페이스킨도 가져갑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말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두 마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3경주는 8번 임패션드 마린과 7번 스페이스킨 이런 마필들로 가져가서 저 역시도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으게 승부를 합니다. 뭐 여기서 얘기 펌프질 않고 너는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한다 이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같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거의 같이 가져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거 한 마리만 얘기를 하면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여러 마리를 마법을 전부 얘기를 하는 저런 유리 같은 스타일들은 현장에서는 틀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좀 안 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빵빠라빵! 제주 경마는 지난주 5개 경주에서 4개 경주로 줄어들어서 자, 부산 경마가 11개 경주, 제주 교차가 4개 경주를 시행합니다만 오늘은 부산 경마보다 제주 경마의 승부처가 더 많아요. 3개의 승부처를 가져갔어요. 비중이 많다는 거지. 그만큼 짭짤한 배당이 준비가 반짝 나를 보고 사이키가 우리 배당 사이키가 이게 잘못 돌아가면 또라이가 되고 잘 돌아가면 만세가 됩니다. 만세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강명을등과 9번 수미 고영동 마방에서 동반 2들을 출전시키고 있는데 당일 배당판에서는 지난번에도 2번 강명을뜸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강명을뜸이 날까요? 9번 수미가 날까요? 요거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네. 2번 강명을뜸은 900m와 1000m를 통해서 거리 경험이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900m에 출전을 한 거고 9번 수미는 근간에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900m에 첫 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강명호뜸이 낫고 또 강명호뜸의 김경훈 기수가 또 고영동 마방의 주전 기수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2번 강명호뜸이 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9번 수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능력이 우수하니까. 지난번에 멋진 추임력을 가리키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엔 추임력이 소포 하강을 하더라도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명은뜸이 선행을 가던 외곽 게이트에서 통치자가 선행을 가던 9번 수미가 가던 이런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하면서 종반에 누가 버티느냐 요게 관건인데 기존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 이 9번 수미가 거리가 900m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9번 수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교차 3경주부터 배당을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제주교차 3경주 먹고 자, 부산제 4경주에 엎어치기로 들어가서 한번 5사마리를 오전장에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고 또 신마 중에서는 이 10번 에이스 마린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주행검 사실 반쯤의 선행력은 나서나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중속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종반 다소 외측 사인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탄력은 상당히 양호했다. 주행이 좀 불안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걸음하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서 배팅권에는 그래도 당연히 안착을 시켜봐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10번 에이스마리는 신마이긴 합니다만 축이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배팅권에서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축만은 아니다. 단통도 가능해요. 그 정도로 10번 에이스마린의 능력은 신마이지만 괜찮은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4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 단통은 가능한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여기는 축마가 있는 경주예요. 강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놓고 때리면 됩니다. 한 방 때리고 한 방을 받치면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강남재패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지만 견제가 심하죠. 5번 제일가라도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1번 대견한도 또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9번 가까지도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대견한이 버팅길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마필 자체는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지난번에 이 마필의 전원주리가 기승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견한의 가격남이가 기승을 하면서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그 점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승부선을 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대견한은 이미 지난주부터 상태는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킵니다. 자, 다음은 2번 금강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만은 아닌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체중이 300kg가 넘는 한람으로서 체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계속 차가고 있는 가운데 선입전개를 펼칠 정도의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출전마 중에서 뭐가 제일 우수해?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다. 고로 이 편성에서 2번 금강은 지난번 1000m 도전을 해서 첫 도전을 해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경기력 상승 가능성이 높아 자, 2번 금강은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2번 금강은 이 편성에선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금강은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4번 강남재패라는 마필인데 선행은 이놈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지 않고 1000m의 첫 도전에서 선입전개를 펼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반 DC 무적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지만 이번에 이제 선행을 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일단 지난번보다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 9번 가입니다. 자, 문현진 기수가 2kg의 감량 2점을 갖고 기생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2번 금강과 더불어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이 9번 가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9번 가가 제가 보기에는 1번 대견한보다는 능력이 조금 세. 그런데 1번 대견한은 사이즈, 등짝의 무게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 간에 서로 박진감 넘치는 그런 레이스가 자체가 연결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면서 1번, 2번, 9번 세 마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승리부 강축이죠. 지난번 경주 때 종반 탄력 자체가 거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무빙도 환상이었고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다. 자, 이번엔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 마필이라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13번 승리부는 이 편성에서 뭐다?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후착입니다. 자, 바로 지난번 경주시 강타가 강력하게 맞춰드렸던 마필이죠.
바로 이 신세계 신화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 선행일변도로 나섰을 때 파워감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입전개 정도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배양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입과 추입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 마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고로 직전경 시 공백을 갖고 출전을 했던 13번 승리와 8번 신세계 신화가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도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전통의 배당 경주 제주 춘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즘 제주 춘매인을 하면 팬들이 그럽니다. 떨려. 나는야 떨려. 왜 떨려? 나는야 떨려. 왜 떨려? 배당 터질까봐. 배당이 오구지게 터트리니까 요즘 그냥 춘매인 아닌 매일 하나 그냥 제대로 그냥 머리통이 터지도록 배때리가 터지도록 그냥 하정없이 때려버리니까 떨린다 이거죠. 어디서 맞힐지 모른다. 고배당이요. 나에게 오라. 3번 절대신념입니다. 이게 이제 당일날 대가리로 팔려야 되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능력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만 건네고 추천을 안 드렸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편성을 약한 편성을 만났네. 그러니까 뭐 3번 절대신념은 뭐 지난번부터 째려봤던 마필이거든요. 그냥 뭐 편성 자체가 약해졌고 능력상으로도 대가리니까 3번 절대신념을 놓고 때린다. 그럼 배당이 없겠네 강타야. 3번 절대신념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남들도 다 그거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얘기하는 말은 인기말 얘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숨어있는 복병만 마리를 딱 째고 있어. 걸렸어. 이번엔 걸렸다. 걸렸다 하면 팡코레이가 아니라 걸렸다 하면 강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훈련 상태도 베스트고 또 여기에 전개도 용이하고 능력도 이번엔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데이터 분석상 패턴상 무조건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일부가 있다. 그놈을 때립니다. 눈 딱 감고 온다 빠방 이러면서 그냥 한 방으로 조지는 거야. 준매인 승부처. 이거 자신 있어요. 여기 한번 오십시오. 아주 뭐 부구구는 아닌데 자신 있으니까 오세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는 14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출주 수를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허접대기, 대끼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주. 에메이 출전돼서 인크비도 안 나오겠네. 왜 한 두 마리만 내보내버리지. 왜 14마리 내보내가지고 이야 2마리 내보내서 단승이 누구게. 요걸 마치라는 게 낫겠네. 자, 13번 메닥을 노리게 합니다. 야, 주행검사는 겁나게 3번이나 받고 나오더니만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완전히 오토바이 중에 상오토바이 그거 있잖아. 그 오토바이 중에서도 그 뭐라 그러지? 그 가와사키보다 더 좋은 거. 그 골드윙. 오토바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러고 타고 다니잖아. 그럼 이러고 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고가 무조건 나게 돼 있어. 왜? 딴 놈이 와서 맞거든. 그냥 차끼리 박으면 그냥 경상인데 오토바이 살짝만 스쳐도 뭐야? 사망이거든. 어디 부러지고 그냥 아유 드드드드드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드드드드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나이 먹으면 타면 안 돼요. 뼈 따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도 오토바이 잘 타는데 안 타요. 왜? 아우 그냥 가는 수가 있어. 가서 어디 가서 딴 놈하고 싸우는 게 낫지.
오토바이 타는 건 그냥 뒤진 목숨이면 그냥 끝난 거죠. 좀 알면 돼. 그냥 아웃이다. 13번 매당을 놀이하는 이 편성에서 당황입니다. 왜? 추임료 하나, 오토바이 하나,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는데 말들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 65km의 속력이래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가와사키나 이런 건 그냥 120km. 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오니까 뭐 그냥 말들이 깨깨깨깨깨깨 앉아 그냥 세내버리는 거지. 6번 해군신화. 이게 대끼리 팔리지 않겠어요? 해군신화 이번에 승부 있습니다. 굉장히 센 마필입니다. 승부 이빠입니다. 2번이 마주가 이번에 말을 한 4만 달러짜리 말을 하나 산 것 같아요. 4만 5천 달러인가? 그래서 말을 하나 사가지고 이번에 뭐 요 해군신화는 이빠입니다. 요 13번 6번 땡땡. 자 5대야. 난 5대야. 13번 6번에 다 박을 거야. 박으세요. 박으세요. 이런데 박는 거는 뭐 돼질 때 돼지들도 어딘가에 박아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한참 배팅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배팅을 하긴 했지. 그래서 일명 이제 초창기 때인데 조영배 조교사가 초립동이라는 말을 탔고 휴준이가 자당을 탔나 뭐 하여튼 탔어. 강윤식, 그때 29조, 강윤식 마방. 야, 근데 휴진이는 왔어요. 그 대끼리인 용배가 풍차 돌리기 있잖아. 채찍 대끼리는 예술이야, 예술. 야, 예술처럼 치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말을 제일 잘 탄다고 소문이 났던, 우리 부산에 내려갔던 문제복 조교사가, 야, 개똥말로 그냥 빵! 구구구를 터뜨리면서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새가 날아든다. 거기 그 가락산에 가면 이렇게 가끔가다 점심때 가면은 그 창하시는 분이 이런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 정말 좀 하나 저 아저씨가 맨날 새 타령을 하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세대입니다. 자, 어쨌든 너무 과도한 배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그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7경주, 부산교차 8경주, 이 세 개 승부처가 오늘의 부산경마의 하이라이트. 세 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하이라이트로 붙는 오늘 부산경마의 최대 승부처. 빵빠라방 빵빵빵빵 빠라방. 이거 길게 해야 돼. 제주교차 7경주 제주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무궁무진이 좀 팔릴 것 같고 아랑조화가 또 팔릴 것 같고 또 황제대보가 또 전현준이니까 좀 팔릴 것 같고 불빛 다 도청가는 조교가 좋다고 또 팔릴 것 같고 다 팔리겠죠. 팔리라고 그래. 팔리라고 그래. 우리는 팔리는 게 좋아. 안 팔리면 재미없어. 여기야말로 중배당 난통이다. 4번 백만장자. 이번에 61.5를 받았네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기력을 보여주며 깨구락지가 된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편성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라 영상과 같이 깨구락지가 됐는데 요번에는 지난번에도 사실 경주로 끌어내야 될 패턴이었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안 갔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안 가다 보니까 패턴적으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10회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어. 이 마필은 이런 패턴이에요. 한 번은 경주로 끌어내고 조정 거치고 또 끌어내고 조정 거쳤어. 지난번에 직전에 이렇게 조정을 거쳐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능력을 끌어내야 되는 차량이었는데 지난번에 하나영선하고 이렇게 죽어버렸어. 아따 이게 계속 이렇게 경주력에 핑퐁을 치는 놈이 왜 갑자기 여기서 안 올라오고 이렇게 됐느냐 이거지. 이렇게 됐느냐 이거지. 하강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됐어? 더 뛰어야지.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했으니까 더 뛰어야지. 그러니까 4번 백만장자는 패턴으로 보면 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아침장, 오전장에 조교 얘기를 했죠. 조교는 이걸 에쿠스하고 제네식스하고 이렇게 막 달려. 당연히 에쿠스가 이겨야지 좋아 보이고 삐까뻔쩍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제네식스가 좋아 보여. 그 다음날 또, 그 다음에 또 수요일날 가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니 포니가 더 좋아 보여. 3일을 딱 해보니까 월요일은 에쿠스, 화요일은 제네식스, 수요일은 포니. 이러니까 대가리가 안 잡혀. 사람이 녹초가 돼버리니까 이건 뭐 그냥 파김치가 돼서 그냥 만안경 들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 짓고 와가지고 그 야채 장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경마도 현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업하고 똑같이 판단을 하면, 유추 해석을 하면 그냥 이해가 가고 뭐가 정석이겠구나. 학교 가는 애들이 수학을 하는데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수학을 하냐고.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개념 파악을 해서 하는 거잖아. 똑같으니까 인생살이가. 경마도 똑같아요. 개념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요. 거기서 무슨 책이 좋고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하고 그건 아니지. 쪽집게 가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뭐 백만장자는 일편성에서 대가리인데 후착은 아랑조화를 보질 않을 거예요. 아랑조 안 봐요. 받치기. 그럼 뭐 딱 무궁무진 잘릴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누구 보는데 그거는 당일 현장에서 강력하게 한번 멋지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축이 없네요. 위너스보이가 축으로 팔리려나? 상승물결이 팔리려나? 아니면 강자대로가 팔리려나? 축이 없어. 그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냥 사돈의 8쪽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야. 위너스보이가 조교도 이빨에 놓고 그냥 빡빡 갈아놓고 70대 태어났네. 이번에 누가 보더라도 나는 가야 돼. 딱 가야 돼.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그런데 승부전이네. 어디로 가려고? 승부전인데 뭐 아우지로 가려고? 왕년에 육군 시절에 너만큼 안 뛴 놈이 어딨어. 여기 상승물결이 너만큼 안 뛰었어. 강자대로가 너만큼 안 뛰었어. 다 뛰었어. 그냥 5군에 와서 비리비리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어디 개벽 따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어디? 그러니까 위너스보이가 팔릴 가능성이 있고 상승물결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축이 없어요. 축이 없고 또 편성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상한 말들이 올 수도 있는 경주야.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배당판의 인기만을 쫓아가서 대끼리로 갈 거냐? 이런 게 또 대끼리는 또 우나지게 또 대끼리를 팔려. 그래,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경마를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 그 여긴 대끼리야. 여기 먹으면 아주 그냥 아작이 나. 상황이 나고. 여기에 때릴 거를 반을 줄여서 여기다 때리면 되는 거잖아. 확률이 똑같다면. 여기다 왜 승부를 안 하고. 이건 바보예요, 이거는. 바보. 그 조교 맨날 맹신주의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쪽. 좀 바보들로. 얘네들 좀 다 따갖고 이리고 여기서 해야지. 그러니까, 배당으로 때려야 되는 게 무슨. 내가 맞던 틀리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되는 경주예요. 5번 유너스보이를 그렇게 세게 보지를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패턴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데 전개가 풀렸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느린 편성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느린 편성인데 이 느린 편성에서도 선입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러면 5번 유너스보이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좀 힘들고, 오히려 6번 상승물결이란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바닥을 때려버렸는데 그 바닥을 때리는 능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5번 유니언스보이다는 6번 상승물결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린 경주라니까.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어떻게 된다? 999. 999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999를 그냥 대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30만원 꺼내서 10만원씩 때려 박으면 되는 거예요. 맞대기 하지 않잖아요. 맞대기는 990밖에 안 주잖아. 하지만 이 창고는 때린 대로 다 줘. 조선만 쓰면 돼. 지급조선. 내가 간천만 아니면 돼. 기소중지자만 아니면 내고 받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 봐야 죽어봐야 30만원 죽고. 먹으면 얼마다? 100배면 얼마야? 10만원에 100배, 1000만원 먹는 거예요. 30만원 갖고 가서 어디 가서 1000만원을 딸 거냐고. 그런 경마를 해야지. 한 달에 그냥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와이프 그냥 용돈 갖다 주고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경마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녁에도 그냥 텔레비 딱 틀어놓고, 이거 인터넷 딱 크게 간타가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이러는 것도 그냥 크게 틀어놓고 듣는 거지. 맨날 300만원 갖고 대끼리다 막으면, 야, 빵빠라밤 이거 안 나오게 좀 어떻게 안 되냐? 귓구녕에다 그냥 뭐 귀에 그냥 고름 나올 정도로 그냥 이걸 하도 와시발에 이걸 찍고서 이렇게 저 몰래 듣다가 여기에 그냥 팅팅 부어가지고 오는 사람. 아유, 다 겪어본 얘기예요. 다 겪어본 어른이나 애들이나 집에서 못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번 부산제 8경주는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3번 원일시대입니다. 좀 기복마 패턴이고 사실상 뭔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편성상으로 보더라도 1%가 부족하지만 마필의 능력 자체로는 가장 출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원일시대 이 편성에서 세게 봅니다. 그러니까 준메인 승부처에서 3번 원일시대는 강력하게 한번 봐주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9경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붕승입니다. 주중에 제가 분석을 해놓고 미리 분석으로 올린다고 그러고 깜빡 잊어먹고 이번 주에 못 올렸어요. 다 분석을 해놨어요. 지붕승리는 이 편성에서는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오토바이 타고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자, 4번 지붕승리는 16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 해더라도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하다.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후창으로서 6번 슈팅 브라운이 아우성을 지르네요. 모든 사람들이 야, 얘가 제대로다. 제대로인데 왜 그동안은 한 번도 입상을 못했니? 그동안에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요.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 김창호기네는 그 배당 승부로 가는 조지 이빠이 인기만으로 때려먹는 조가 아니요. 착순으로 그냥 꼬박꼬박 그냥 상금 따박따박 해놨다가 배당으로 찍어먹는 마방이라고. 자, 6번 슈팅 브라운 같은 마편들은 당연히 능력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슈팅 브라운 같은 마편들은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4번 지봉승리도 이 유연명 기수와 김창욱 마방은 뭔가가 좀 있지. 예전 초창기 때. 그렇지만 이게 좀 불안한 경주야. 그래서 이런 승부처를 하면 안 돼. 이런 냄새가 난다고. 이런 승부처를 가면 안 돼. 이런 경주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장난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야. 원팅은 4번, 6번이 원팅이고 5번 성산패총 같은 마필들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4, 5, 6 싸움인데 원래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대풍년입니다. 이 편성에서 뭐 대풍년은 뭐 대가리죠. 뭐 승군전을 치르든 뭐를 하든 대가리입니다. 그리고 4번 클라이밍은 단통입니다. 왜 단통이야? 이번 편성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다 종반 뚝심도 있고 선행적 경력도 검증이 끝났어. 그럼 3번, 4번이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한 건데 뭐 말을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부산 이제 11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끝장승부처. 끝장승부처. 끝판대장 강타의 끝장승부처입니다. 6번 다이나믹 대시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팔렸는데 직접적인 조창욱이가 진로가 막히면서 3착으로 왔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용근이가 패 죽이면서 날라 들어와가지고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어요. 야, 근데 너무 패 죽였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경주력을 엄팡지게 끌어내가지고 야, 완사이드하게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이 이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가지고 야, 이번에는 전개상 또 선행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비교를 느린 편성인데 직전 대비 지금 5kg이 늘어난 가운데 연속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 야, 하지만 갖고 있는 사이즈는 대가리니까 6번 다이나믹 대시를 자를 수는 없죠. 자를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6번 다이나믹 대시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보병을 빼지는 않을 거예요. 6번 다이나믹 대시를 여기서 뺄 수는 없는 거야. 절대 받치기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치기로 가져갈 때는 번정 카마로 한다는 생각이고 얘를 빼고 단톡을 이렇게 지르는 게 이제 원툴로 갈 거냐 아니면 얘를 끼고 가서 좀 덜 먹고 완툴로 갈 거냐 요것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다이나믹 대시는 편성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 끝장승부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는 짭짤할 것 같아요. 아주 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코스를 밟을 수 있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타의 그 예상의 승부처가 한 4,000원 정도가 음성의 한 경주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4,000원 부가세까지 5,000원 많으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투자를 해서 한번 제대로 된 그런 걸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랑 한번 응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번 주 부산 경마는 항상 잘하니까 항상 잘하는데 매출도 거의 탑이니까 부산 제주는 거의 제가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마장에 가가지고 이제 본장을 가서 팬이라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인사를 꾹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방송이 재미있느냐고. 그러니까 재미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제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령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 또 나름 보람을 느낀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자, 더욱더 힘을 내서 내일 일요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